네, 안녕하세요. 저는 반도체 취업 선배입니다. 네, 오늘도 2023년도에 삼성전자에 합격하신 합격자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2023년도 하반기에 삼성전자 3급 공채로 이제 합격을 하였고, 이제 합격한 직무는 파운드리 공정기술 직무를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바로 제가 대학을 막 졸업하면서 운이 좋게도 바로 취업을 하게 되어서, 네, 재수를 한번 해가지고 나이는 이제 올해 27살이 되었고, 뭐 간단한 자기소개로는 이 정도만 하면 될까요, 혹시? 네네. 네, 일단은 합격을 축하드리고, 네, 네네. 미리 보내드린 네, 질문을,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네, 취업을 준비를 하시면서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 준비를 잘한 것도 있고 잘 못한 것도 있고 그러실 거잖아요. 혹시 그런 네네. 게 생각나시는 게 있으실까요? 일단은 저는 좀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데, 제가 사실 원래는 영업직을 준비를 했었어요, 원래. 그래서 사실 좀 이제 이야기가 긴데, 시작은 제가 볼 때 좀 길더라도 이거를 돼야지 좀 납득이 될 것 같아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전 원래 카투사였거든요, 이제 군대를. 카투사에서 전역을 한 다음에 미군 상대로 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 사업 경험을 토대로,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그 사업이 잘 안 됐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학교에서 단과대학교 대외협력국장으로도 일을 했었고, 그때 이제 뭐 여러 좀 성과들을 많이 이뤄낸 것들이 있어서, 이러한 일들을 바탕으로 저는 영업직이 잘 맞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삼성전자 4학년 1학기 때 MX 사업부 해외 영업 부서를 먼저 처음에 인턴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면접까지 운이 좋게 가긴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면접에서 이제 직무 면접 때, 결국에는 제가 이과적인 인사이트를 토대로 이제 문제를 풀었는데, 그거를 이제 직무도 직무다 보니까 마케팅 기법에 대해서 아는 게 있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느꼈던 게,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이 사실 이과적인 이런 여러 가지 학문적인 부분들이었는데, 이런 영업 직무 쪽으로 가는 게 좀 아깝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그리고 사실상 전혀 준비된 게 없었구나라는 걸 되게 크게 느껴서, 그 이후에 이제 그 면접에서 떨어지게 되고, 그거를 빌미로 이제 제 진로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고민을 하면서, 그때 이제 엔지니어로 이제 준비를 다시 해보자라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한 비하인드가 있어서, 사실 그 전까지의 모든 스펙이나 활동들이 전혀 엔지니어에 관련된 활동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4학년 1학기 이후에 여름방학 때 저는 활동을 8개에서 9가지를 한꺼번에 목표를 잡고, 그 8개에서 9개를 한꺼번에 모두 다 수행을 했습니다. 약 2달가량의 시간 동안. 그 시간을 들여서 정말 쉴 틈 없이 계속 그걸 어떻게든 다 해냈었고, 당시에 썼던 거 말씀을 조금 드리면, 처음에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자격증, 이제 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들어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가장 무난한 게 커말 1급이랑 ADSP 자격증, 이렇게 두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커말 1급 자격증도 보통 아무리 빨라봤자 한 3주에서 4주는 걸린다라고 하는데, 전 그걸 2주 만에 따냈었고, 그리고 ADSP 자격증도 거의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그 시간을 쏟아 부어서 따내고, 그 후에 이걸 바탕으로 랩유인에서 진행했던 이제 데이터 분석 실습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그 강의도 또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반도체 데이터 분석 실습을 진행한 후에, 이거를 함께 하면서 온라인 강의로 이제 반도체 공정이랑, 그리고 반도체 공학에 관련된 외부 강의를 3가지 추가로 수강을 했었고, 그걸 하면서 끝난 다음에 이제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랑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했던 반도체 실무 인력
단기 인턴십에 제가 이제 선발이 돼가지고 5일밖에 안 하는 건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참여를 해서 이제 실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유엔에서 했던 제 영어적인 능력을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제 찾아보다가 이제 유엔에서 했었던 통역 자원봉사가 있는데 그것도 1박 2일로 이제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참여를 해서 지금까지 말한 게 한 8개 될 거예요. 그거를 이제 7월 초, 6월 말부터 해서 9월 초중순 그 삼성 그 자소서 쓰기 직전까지 모든 걸 다 해냈었어요. 그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채우다 보니까 이력서가 굉장히 잘 준비가 됐었고 그렇게 이력서가 좀 빵빵해지니까 이제 아무래도 면접이나 서류 전형에서도 좀 되게 무난하게 많이 잘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됐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그 직무에 필요한 역량이 이제 사실 공정기술 직무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 공정에 대한 지식이랑 그리고 데이터 분석 능력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부 같은 경우는 요즘 미국 테일러나 오스틴에 지금 공장을 많이 짓고 있어서 영어적인 능력도 저는 추가로 많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거기에 대한 활동이 뭐가 있는지를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모두 다 어떻게든 잘 해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잘된 것이었고 그리고 인턴을 준비할 때 제가 가장 큰 실수를 했던 게 이력서를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이력서를 텅텅 비워놨었어요. 근데 결국 면접은 이력서를 위주로 많이 물어본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돼서 최대한 그 활동들을 이력서에 잘 표현하고 녹여내려고 이제 노력을 했던 것이 두 번째 잘 되는 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됐던 것은 사실 제가 카투사이고 카투사 내부에서도 사실 좀 상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개 수상을 한 기록이 있었고 이것을 이력서에도 작성을 했었는데 직무 면접, 임원 면접 두 가지 모두에서 제가 사실 영어 오픽이 IH인데 왜 오픽이 IH냐라는 질문을 받았었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점이 가장 좀 제 이력서 상으로는 좀 잘못되고 부족한 점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사실 잘못된 거에 가장 큰 거는 이제 단기간에 이걸 모두 다 하게 되다 보니까 좀 깊이가 부족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만약에 이번에 불합격을 하게 된다면 저는 사실 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뭐 반도체 공정에 관련된 프로젝트나 아니면 여러 활동들을 찾아볼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무언가를 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잘 되면서도 좀 잘 못된 부분이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깐 제가 느끼기에는 그 진로의 전환에 대한 판단력이 좋으셨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아, 이제 네네. 네 짧은 시간 동안 진짜 엄청 많은 노력을 하셨네요. 그래서 네네. 네 '아 고생하셨겠다. 진짜 힘드셨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아 고생하셨고 진짜 수고하셨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저는 궁금한 네. 게 그 네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 주시는 것 중에 "데이터 분석 관련된 내용이 이 취업에 도움이 되냐?"라고 질문하실 때 저는 그거 할 바에는 그 공정 네네. 기술이나 8대 공정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더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어 네네. 그 데이터 분석 관련된 자격이나 이런 공부라는 거는 취업에 도움이 되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솔직히 지금 취업 시장이 많이 고였다고 생각을 해서 웬만해서는 대부분 공정 지식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많이 올라와 있다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또 추가로 내가 어필할 점이 반드시 그 사람만의 그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제 생각엔 데이터 분석이라 생각을 했고 지금 취업 상황에서는 공정 지식도 공정 지식인데 이제 학부생 수준에서의 그 공정 지식은 솔직히 한계가 저는 있다 생각을 해서 공정 지식은 기본으로 깔려 있되 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지식도 저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면접에서 딱히 크게 도움이 막 이렇게 질문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 점도 그래도 면접관들이 좀 웃으면서 좋게 보긴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 제 면접 상황을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지금 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스펙이나 활동도 하는 것이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렇군요. 저는 별로 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질문이 오면은 조심스럽게 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이 자소서를 쓸 때 저는 항상 중요한 게 그 사람의 이야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노력을 들였고 내가 이뤄낸 성취가 어떤 것인지인데 네네. 뭐 뒤에서 이제 자소서 얘기도 하겠지만 그런 뭐 카투샤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는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렇게 노력을 했다라는 거를 보여주시는 것 자체가 '아 이 사람을 뽑고 싶다.'라는 네 매력을 느끼게끔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네. 네. 그래서 그다음 이젠 질문은 그렇게 힘들게 준비를 하셨을 텐데 그 힘든 네네. 순간순간에 어떻게 좀 이겨내시는 방법이 있으셨을까요? 저는 이제 취미로 지금 헬스를 계속 하고 있고, 헬스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스트레스를 많이 풀려고도 했고, 그리고 제가 사실 이제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랑 이제 지금 같이 CC이고, 함께 이제 취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과정에서 서로서로 많이 의지가 되고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자친구는 지금 아직 취업을 지금 계속 준비하는 중이라서, 저는 이렇게 어떻게 좀 운이 좋게 바로 됐지만 제가 옆에서 좀 이제 계속 힘이 돼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거는 그 여자친구랑 운동 이렇게 두 가지가 좀 되게 컸던 것 같습니다. 음. 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네네. 그 되게 건전한 취미라는 생각이 들어요. 몸도 건강해지고 이렇게 네네. 막 다른 사람들 막 술 마시고 뭐 그러지 않고 이제 운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좀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은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잘 해 주셨지만 네네. 자기소개서를 이제 어떻게 작성하셨는지를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 네네. 네 자기소개서를 네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뭐 그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지금까지 4학년 1학기까지 했던 활동들이 대부분 영업이나 다른 사람들과 뭔가를 했던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어, 그 공정기술 직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량이 저는 이 협동심이라고 협력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서 어, 저의 여러 활동들이 어떻게 보면 협력과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자소서에서 가장 크게 그 어필했던 두 부분이 어, 이렇게 첫 번째는 협동심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분석 능력, 이렇게 두 가지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과가 사실 원전공은 물리학과인데, 복수전공으로 전기전자공학과를 복수전공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접에서 1분 자기소개를 할 때도 두 개 어필했던 게 복수 전공을 하면서 데이터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이제 협력의 중요성을 아는 인재다라는 것을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어필했었거든요. 그 두 가지를 저는 자기소개서에서도 가장 돋보이도록 작성을 했었고, 어, 그, 이제 2번 질문이 삼성에서 이제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관한 질문인데, 거기에서 이제 주로 제가 협력을 어떻게 했었는지, 그리고 갈등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좀 많이 적어 놨었고, 이제 4번이 이제 직무와 관련돼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적었던 거였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그 데이터 분석했던 과정을 쭉 나열하면서 있었던 어려움이나 그 과정에서 느꼈던 이것을 개선해야겠다라고 느껴서 그 후에 이제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했던 단기 인턴십에 신청을 했다라든지 그런 노력들을 보이는 식으로 이제 자기소개서를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라는 게 많게는 뭐 1000개 이상의 스텝과 그리고 뭐 적으면은 뭐 한 몇백 개 되는 스텝들이 이렇게 이 작은 칩 하나에 모이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작게 모이는 과정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되게 여러 사람들의 그 협력과 협동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분들도 그런 부분을 좀 잘 감안하셔 가지고 어필하시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또 좀 드네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전자과도 복수 전공하시고 이 물리 전공하시는데 전자과 이 복수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네. 분들은 취업에 메리트가 쪼끔 있다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아 공정 설계 직무 지원하셨어도 잘 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운 인재를 공정 기술에 뺏겼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저도 사실 공정기술 직무를 처음에 준비를 하면서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공정기술 이제 공정에 제가 흥미를 느껴서 준비를 했는데 막상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물리 전공인데 전기전자랑 물리나 전기전자 관련된 전공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엔 공정 설계 쪽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죠. 아까 전에 네, 잘못된 거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로 또 추가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공정 기술이 이제 그렇게 화학 쪽 내용이 많이 들어가는지 솔직히 초반에는 잘 몰랐는데 깊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결국에는 화학 내용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좀 그런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 같긴 했었어요. 저도 공부하면서. 음. 그러니까 저도 전작가인데 이 그 8대 공정의 대부분이 이 화학 공식으로 이루어진 그런 그 케미컬적인 뭐 메카닉적인 것도 있지만 주로 케미컬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공부를 저도 이렇게 게을리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좀 종종 보는데 이게 봐도 봐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 가지고 네. 네. 이 그 뭐 소자나 그런 뭐 이렇게 뭐 뭐라 그러죠? 반도체 공학이나 디바이스 피직스는 이렇게 좀 이렇게 쪼금만 봐도 살짝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도 뭔가 이걸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네네. 영업 쪽으로도 이렇게 기회가 열리고 공정 설계랑 뭐 이쪽도 항상 기회가 열리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하시면서 그 '내가 원하는 걸 찾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바꿔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 저도 한번 그 부분으로는 사실 생각을 하고 있긴 해가지고 네, 일단은 그치만 이제 제가 지원한 곳이 공정기술이다 보니까 또 안에서 또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그렇게 뭐 협력과 협동에 대한 것과 앞서 말씀하신 그런 뭐 진행할 카투자 내용도 좀 들어가 있으셨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젠 그 준비하는 과정도 정말 고생해서 준비한 거를 이렇게 잘 보여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고렇게 이제 자기소개서가 아마 면접으로 연결이 되겠지만 그 자기소개서를 쓰고 나서 이제 지사트도 이제 준비를 잘 하셨을 거잖아요. 네네. 네. 그 지사트를 좀 준비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도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사실 지사트를 처음 접한 게 그 상반기 인턴 준비를 하면서 지사트를 처음 접하였는데 당시에는 전혀 아무런 그 베이스나 생각이 없었으니까 일단 그냥 진짜 맨땅에 헤딩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무작정 문제집을 구매를 하고 사실 인턴 준비하면서 그때 서류 결과 나오고 2주에서 2주 반 정도 이제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사트를 보기까지 그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처음 지사트를 시작했거든요. 가장 효과적으로 저는 효과를 봤다고 생각한 게 결국은 양측이었고 지사트도 그 실제로 첫 번째 본 지사트에서 44개 플러스 43개를 맞았고 그래서 무난하게 통과를 했던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제 진짜 공채 때 지사트를 볼 때는 첫 번째 때 이제 경험을 해봤던 그런 지식이 있어서 그런지 조금 더 여유롭게 준비를 했었고, 첫 번째는 진짜 아무런 뭐 어떻게 계산을 빨리 한다든지 이런 거를 전혀 모르고 바로 그냥 풀어 나가기만 했었다라면 이제 두 번째 때는 좀 계산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소수점을 어떻게 하면 그 좀 더 빨리 계산을 하는지나 이런 거를 그 봉봉TV라는 유튜브가 있는데 그 유튜브를 이제 참고를 하면서 이제 그런 기법 같은 거를 좀 공부를 터득을 하려고 연습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어 그럼에도 이제 두 번째 때도 사실
효과 본 거는 양치기였던 것 같아요. 사실 지사트는 제가 볼 때 그 SKCT랑 다르게 양치기를 하면 충분히 이제 통과할 만큼의 점수가 나온다 생각을 하고, 저는 양치기를 그때 한 첫 번째 준비할 때도 그렇고 문제집 6건에서 7건 정도를 한 2주 정도 만에 다 풀었었거든요. 그 정도 풀면 이제 하반기 지원할 때도 46개 풀어서 44개를 맞았어가지고 좀 되게 편안하게 당연히 통과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G사트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 무작정 일단 저는 양치기 하는 것이 1순위고, 양치기를 해서 한 6개에서 7개 정도 나오는 점수가 된다 치면 그때는 이제 조금 기법적인 거를 후에 이제 다뤄보는 게 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양치기가 전 처음 들어보는데 양을 많이 공부하는 게 양치기인가요? 네네, 문제집을 이제 보통 모의고사 한 번이 이제 50문제가 된다 하면 전 한 번에 모의고사를 한 개 풀고 바로 좀 고치고 바로 하나 풀고 또 고치고 해서 하루에 100문제 정도씩은 풀었었거든요. 그렇게 많이 풀면 이제 점점 풀리는 개수 줄면서 시간도 좀 단축이 되고 그렇게 양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양치기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봐 가지고 뭔가 아, 네. 네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니까 '아 양을 많이 늘려 가지고 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작부터 점수가 지스타트 점수가 잘 나오셨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거를 이제는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양을 늘려 가지고 준비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신 부분인 거고, 그렇다면 네. 면접 준비는 따로 준비를 하신 게 있으실까요? 네, 저는 상반기 때 사실 어떻게 보면 면접에서 탈락을 했었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면접을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었고, 상반기 때는 솔직히 면접 스터디 하나만 제가 따로 구해서 진행을 했었고, 학교에서. 그때 이제, 어, 상반기 면접 때는 인턴 면접이긴 했지만 이력서가 비어 있어서 그런지 면접관 분께서 임원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보시더니 이력서를 보면서 뭐 한 게 없네요? 라는 이제 말을 저한테 했었어요. 그 말이 저는 시작부터 먼저 말리고 들어갔었기 때문에 면접을 굉장히 그때 면접을 못 봤던 거를 많이 느꼈었고, 그래서 이제 하반기 때는 이력서를 어떻게든 최대한 다 채우려고 노력했고, 어, 면접 스터디도 이제 똑같이 구했는데, 제가 이제 크게 한 거는 면접 스터디 일단 두 개를 구했고, 하나는 이제 임상 면접 위주로 이제 서로 다른 삼성을 준비하지만 서로 다른 직무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4명을 구성해서 면접 스터디를 하나를 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직무 스터디라 해가지고 공정 설계나 공정 기술 쪽 그 직무를 준비하는 분들을 이제 제가 학교에서 또 따로 모아가지고 이제 스터디를 이제 공정 관련된 스터디를 하고, 특히 이제 직무가 PT 면접으로 됐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PT 면접 준비를 바로 했어요. 그래서 PT 면접까지도 어떻게든지 좀 대비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외에도 이제 학교에서 진행됐던 1대1 취창업센터에서 상담으로 모의 면접 진행하는 것도 여러 진행했고, 그리고 면접 부트캠프라는 것도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 추가로 진행했고, 이제 학교에서 렌유인과 그 콜라보해서 함께하는 모의 면접 그 캠프가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참여를 해서 직무 면접, 임원 면접 모두 또 경험을 하고, 추가로 이제 그거는 무료였는데 이제 렌유인에서 그 지사트 결과 나오자마자 그 유료로 돈 내고 모의 면접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저는 추가로 돈을 지불하고 또 신청을 해서 면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모의 면접을 아마 하반기 때 준비를 하면서 적어도 한 3, 40번, 4, 50번은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실제 면접 가서도 솔직히 굉장히 저는 직무 면접 때는 일단은 칭찬을 많이 듣고 나왔고, 임원 면접 때는 솔직히 저는 잘 많이 못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운이 좋게도 또 합격을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 것이 저는 가장 큰 효과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무대 위에 많이 올라가 봐야 그 본인의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말씀드리는 게 "모의 면접을 꼭 해 봐라." 그래서 그 계속 이젠 질문 받고 답변하고 가능하면 그거를 녹화해서 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젠 이 민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민망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 네네. 동료분들한테 피드백을 받는 게 중요한데 이 진짜 모의 면접을 많이 해 보고 안 해 보고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이 말하는 거라든지. 이게 또 네, 맞아요, 맞아요. 네네.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내가 100을 알고 있는데 모의 면접에서 발표를 잘 못해 가지고 10 밖에 얘기를 못하면 그 사람은 딱 10만 하는 걸로 그 면접관들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상당히 '잘 준비를 하셨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렇게 면접 준비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면 아마 이런 순간이 없으셨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면접을 네네. 보시면서 위기의 순간이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네네. 네 이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제 합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순간순간이 좀 있으셨을까요? 일단은 저는 직무 면접을 먼저 보고, 그 후에 이제, 이번 면접을 나중에 봤는데, 직무 면접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아침 9시 반인가 이렇게 보러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이제 직무 PT 면접으로 바뀌다 보니까 들어가서 이제 직무 PT를 먼저 진행을 하고, 그 후에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이제 질문을 막 나오고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이제 사실 대답을 잘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세 분 다 흡족한 모습이 많이 보였고 특히 가운데 분이 이제 자소서를 계속 읽으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자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시면서 복수 전공 안 힘들었냐 그리고 뭐 되게 열심히 산 게 보인다라는 이제 칭찬을 들었었기 때문에 직무 면접은 그리고 굉장히 또 빨리 끝나서 저는 직무 면접에서는 잘 봤다. 이거는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임원 면접 때가 이제 제가 그 12시 타임인가 이제 들어갔는데, 그 타임에 이제 제가 마지막이었나 봐요. 이제 오전 6시에 시작해서 12시까지가 이제 첫 오전 타임이고, 그 후에 이제 오후 타임은 다른 임원분들이 오셔서 또 면접을 보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들어갈 때 이제 오늘 마지막 면접자분 들어갑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이제 일단 면접 보시는 임원분 세 분 다 일단 굉장히 피곤해 보이셨고, 표정이 모두 다 안 좋다라는 게 바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조금 많이 안 좋게 시작을 하겠구나라는 게 느껴졌었고, 특히 이제 한 분은 아예 너무 피곤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품을 되게 크게 하시면서 눈을 비비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많이 긴장을 했는데, 이제 시작을 하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가운데 앉아 계셨던 분이 얘기를 굉장히 거침없이 잘 하는 게 친구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면서 이제 뭐 술자리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이렇게 좀 밝은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사실 제 자소서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태클을 걸거나 뭐 흠을 잡을 게 그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피드백 들었을 때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잘한다라는 칭찬을 들어서 좀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거기서 역으로 질문으로 근데 엔지니어가 말만 너무 잘하면 뒤에서 쟤는 말만 번지르르게 잘하고 실력은 없다라는 그런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라는 이제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엔지니어는 실력으로 보여주면 된다라 생각을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1학기 때 이제 7전공 21학점을 들으면서 4학년 1학기 때 21학점을 들으면서 그 학점을 굉장히 잘 받았었거든요. 4.5 만점에 4.3인가 받았었는데 그 점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 이렇게 보였듯이 저는 실력적으로 저는 증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보였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잘 넘어갔다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하품을 하고 눈 비비시던 그분께서 이제 저에게 자소서를 쭉 읽으시더니
뭔가 한 게 되게 많은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이렇게 한 게 많은 게 너무 한 가지만 이렇게 깊게 하기보다는 여러 개를 계속해서 걸쳐서 조금 조금씩 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 거기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 나왔고, 거기서도 좀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저는 사실 그것들이 모두 각각의 것이 아닌, 어, 처음에 제가 미군에서 이제 있었던 일부터 해가지고, 제 인생의 신념이 이제 어떻게 보면 무엇이든 열심히 하고 하다 보면, 새로운 길이 계속 보이고 그 길을 따라가면 그게 내 길이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고, 그 신념을 가지고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영업 쪽에 관련된 직무가 맞겠다는 생각을 해서 실제 영업 직무에도 도전을 했었다라는 얘기까지도 이제 했었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면접에서 영업 직무를 도전했었냐라는 말이 나오면서 좀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게 느껴졌고, 거기에 대해서 엔지니어가 맞는 것 같냐, 영업 직무 맞는 것 같냐, 영업 직무는 그럼 왜 포기했느냐, 뭐 그런 계속 그 공격 질문이 좀 많이 이루어져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방어하느라 좀 많이 바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초반에 분위기를 좀 잘 이끌어 가던 게 어느 순간 갑자기 분위기가 그 영업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확 안 좋아진 게 느껴졌고, 결국에는 이제 최종 질문이 그래서 영업직이 맞는 것 같아요, 엔지니어가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지금까지 배운 것이 그 이과적인 지식이었고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엔지니어 직무가 저에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많은 고민했을 때 무조건 맞는 것 같다라고 이제 강하게 어필을 하여서 면접이 이제 끝났었습니다. 그 후에 사실 나왔을 때 저는 임원 면접을 굉장히 못 봤다 생각을 했고, 솔직히 탈락을 할 줄 알았어요. 너무 괜히 영업 얘기를 해가지고 좀 되게 안 좋게 보셨던 것 같아서 저는 탈락을 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뭐 운이 좋게도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방어를 했던 부분이 좀 잘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합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격을 했는지 솔직히 뭐 그 면접관 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셨고 했던 건지 잘 모르겠지만 명가몰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마지막 타임에 면접 보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이게 그 면접관 분들이 그 자세가 좀 네. 불량했던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제가 뭐 좀 대표해 가지고 사과를 드리고, 아, 아마 알겠습니다. 그 영업 얘기를 흘러간 거는 제가 이렇게 추정해 보건대, 이게 다른 네네. 인터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사람을 길러내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과 뭐 돈이 투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공정 기술 엔지니어를 이젠 잘 키워냈는데, 갑자기 이젠 이 사람이 그 영업 쪽으로 가면, 이렇게 뭐 나쁜 말로 도망가면 어떡하지? 우리를 버리고 가고 우리가 이 고생해서 키운 좋은 엔지니어가 딴 데로 가면 어떡하지라는 거에 대한 그 질문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답변을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네네. 회사 전체적으로 보면 이 직원이 더 잘할 수 있는 데로 이동해 가는 거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그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한 거에 대한, 네, 그런 부분이 좀 아까워서 그런 공격적인 질문이 나오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이렇게 네네. 자소서 쓰시는 분들은 그 점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예, 너무 다양한 거를 쓰면 이 사람이 다양한 거에 관심이 많아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반대로 이젠 '이러다가 다른 데 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끔 좀 적절하게 그걸 유지하는 게, 그리고 오히려 그거를 좀 유도해 가지고 미리 답변을 준비해 가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인터뷰는 모두 다 마쳤고요. 네. 네네. 네, 이제 정말 합격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뭐 여자친구분도 지금 취업 준비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취업을 준비하는 동료나 선후배들에게 이렇게 좀 응원 이렇게 드리는 이야기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사실 요즘 취업 시장도 그렇고 좀 되게 많이 힘든 것이 사실이고 저도 가장 최근에 겪었기 때문에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건 어떻게 보면 좀
그 정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아직 진로가 확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에서 오는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 것 같고, 실제로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잠을 잘 많이 못 자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나, 계속 노력을 해서, 결국에는 노력은 저는 배신하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 어, 계속 꾸준히 노력하되, 중간에 힘이 들면 잠깐 쉬었다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쉬었다라고 했을 때, 어, 아예 멈추기보다는 조금 더 그 쉰다라는 것이 아예 멈추기보다는 조금 천천히 꾸준히 계속 해 나가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러면 계속 도전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꼭 좋은 결과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입사한 이후에도 지금처럼 네, 그 잘 이렇게 적응하시면서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